세안을 한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그리고 수분 크림이나 크림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서 일단 스킨 토너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토너의 정의는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역할, 피부를 약산성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 토너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보습 단계인데, 보습은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이 유분이 많은 걸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이렇게 침투를 잘 못하겠죠.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준다면 수분이 금방 증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센스, 세럼 또는 앰플. 우리가 보통 이 중에서 유효 성분이 많은 거를 그냥 앰플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화장품의 성분들 중에 물 흡수율이 가장 높은 성분이고, 이것을 이제 저분자량으로 만들어야지 안쪽까지 흡수가 되고,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앰플 타입이어야지 기름 성분이 덜하고 모공을 덜 막으면서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크림 선택 시에 똘똘한 제품을 잘 선택을 하되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이되 자극성이 최대한 없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바르는 빈도수로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자주 발라주는 것이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2번 앰플 에센스 같은 거 쓰고 크림을 발랐다고 가정을 하면, 저녁 6시에 세안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발랐잖아요, 저녁 시간에. 얼굴이 땡기는 사람은 한 8, 9시에 크림만 또 그 위에 더 바르고, 그리고 또 땡기면 잘 때 또 크림만 또 그 위에 더 발라주는 형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화장품이라는 이불, 자, 이불에 비유를 하면 최대한 하루에 지속적으로 한두 겹 덮어줄 수 있게 하는 게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화장품의 성분을 줄이고 모공을 막을 만한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은요, 화장품 광고처럼 피부 안쪽까지 침투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피부는 표피랑 진피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에는 얇은 표피가 또 내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이 각질층인데, 여기 안에 피부 장벽, 스킨 배리어가 있고 화장품의 99%는 여기를 투과를 못합니다.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여야 되는데 현재 화장품들은 최소 몇천 달톤 이상이기 때문에 투과를 못합니다. 근데 물론 극소량은 모공을 통해서 이제 안쪽으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미량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깥쪽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피층 안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품이 안으로, 진피층 안으로 쑥쑥 들어가도 문제죠. 알레르기 유발하는 것도 우리 가끔 겪잖아요. 그때마다 혈관을 타고 막 전신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테니까요. 콜라겐을 증가시킨다? 엘라스틴을 증가시킨다? 콜라겐, 엘라스틴이 진피층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실제로 여기 안쪽으로 막 콜라겐, 엘라스틴 옆으로 막 이렇게 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장품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화장품이 피부의 바깥층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이 안의 내부도 상호작용에 의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화장품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피부의 바깥층, 즉 피부 장벽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만드느냐. 기초 화장품, 즉 가장 기본으로 바르는 매일 쓰는 화장품들 중에 보습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는 보습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자, 얼굴이 막 뒤집어지는 것만 염증 작용이 아닙니다. 자, 피부 과학적으로 피부 표면에는 외부 물질, 미세먼지, 알레르기원, 마찰, 온도에 의해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이 막 과도해서 역치값을 넘게 되면 피부 표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염증 반응이 피부에서 계속 지속이 되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막 홍조가 생기고, 또 얼굴이 예민해지고, 또 기미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습제에서 제일 많이 쓰였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카입니다. CICA. 자, 이 병풀에서 추출한 것이 마데카 소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베타스토스테롤이라는 이 소나무에서 추출한 성분도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초 화장품의 올바른 역할인 피부의 바깥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콜라겐 증가 등등이 아니라 항염증 작용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항산화작용입니다. 자외선을 쬐거나 노화작용이 일어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항산화작용인 것입니다. 비타민C도 우리가 항산화작용 때문에 매일 복용을 하죠. 기초화장품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재생, 상처 치유입니다. 자, 근데 재생은 상처 치유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처 손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결국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피부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기초 화장품이 편안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결국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고 보습 능력이 뛰어나고 자극 성분들이 빠지고 무색 무취를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분에 따라서 첫 번째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와 두 번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빛을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자, 무기화합물을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습니다.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 홍조나 여드름성 피부에 이 자극을 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무겁고 뻑뻑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인데, 피부에 화학적 성분이 흡수가 되어서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효과로 성분이 제법 많습니다. 이 백탁 현상이 적고 그리고 발림성이 좋습니다. 유기자차는 결국 피부 안에서 성분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 피부에 자극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피부 안에서 열 발생이 되므로 홍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전 늘상 이제 무기자차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기자차의 단점이 바로 백탁인데, 요즘 다른 성분들을 살짝 섞어서 이 백탁을 줄이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피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20대 이후에 이렇게 감소가 하지 않고요. 꽤 오랜 한 50에서 60대 때까지도 감소가 별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피지 발달이 거의 상위 1%에 속할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심지어 방송 촬영이 많아서 이제 메이크업이 될 시간이 많아서 피지가 모공에 이렇게 저류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피지 파괴술을 받아서 얼굴에 이제 피지 발달이 많아서 문제인 부분을 해결을 합니다. 자, 또한 저는 이제 심술보나 이제 하관 부위가 잘 처지기 때문에 리프팅 시술은 꼭 추가적으로 챙겨서 받습니다. 전 저스트 두 잇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나이키 로고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보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지나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지체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딪히면서 얻어지는 경험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추후에 훨씬 더 실패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본인이 원하는 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반복하고 습관화하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루틴을 만들면 그건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운동은 사실 일이 아니거든요. 제 일과입니다. 처음에는 지키기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본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